트럼프 이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네.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7대 3 정도 막 엄청나게 이제 당선 확률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IRA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짜 완전 피부에 와닿는 이슈가 된 거죠. 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어떻게 될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가는 동안에 그 미국의 전기차 기업들, 이 기업들 주가 계속 올라갔었어요. 맞아요, 어제 하루 좀 조정 받았고, 그 아까 리비안 얘기했었는데 리비안도 8달러 때까지 빠졌다가 지금 18달러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테슬라도 40% 넘게 올라갔었고 테슬라 올라간 각도 보셨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2차적인 투자자들은 다만 이제 지금부터 그 전에는 제가 뭐 재정 리스크라든가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증권가라든가 이제 많은 언론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너무 몰아붙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쪽의 반론 쪽에서 이제 그런 리스크 트럼프 갖고 있는 약점들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그 뭐 신이 도왔다는 식으로 지금 트럼프한테 거의 천원이 지금 몰리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지금 2차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트럼프 당선을 염두를 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 되면 뭐 바이든이 이기면 더 좋고 아니대로 상관없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트럼프가 되더라도 그 IRA법에 대한 폐기는 어렵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왜 그런지도 말씀드려왔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중론으로 잡혀 있습니다. IRA법 폐기 어렵다는 것들은 이제는 언론에서 안 나와요. 폐기 얘기가 잘 안 나오는 편이야. 가끔씩은 있지만 다만 증거사 리포트에는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그 트럼프 당선 시 IRA법 폐기 리스크 이런 것들 트럼프 리스크에서 언급을 많았다가 그게 없어졌어요. 다만 이제 연비 규제라든가 어떤 자동차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좀 더 뭐 슬로우 다운 될 수 있다 뭐 이런 쪽의 논조로 바뀌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투자자들은 2차 전지 그 섹터 그 실제 시장의 그 2차 전지랑 전기차 본인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봐야 되고 특히 북미 시장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 쇼테지가 가장 강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광물 가격이 변화가 북미 시장과 그렇지 않은 걸 차이가 앞으로 생길 건데 이제 쇼테지가 많이 날 수 있는 쪽의 섹터에 집중하시는 게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그 민주당과 달리 그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를 통해서 전기차 보급을 선언하지 않고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 같은 인프라 건축을 통해서 소비자가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든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인프라 구축에 더 적극적인 공화당이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기자금 기부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매달 이제 수백억의 이제 정기자금 지원하기로 얘기를 했고요. 지난 이제 6월 7일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 피닉스에 열린 그 보수단체 행사에서 난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매우 좋아하며 머스크도 매우 좋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워딩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테슬라를 그동안 경영해온 것을 보면 놀랍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랑 친하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6월 14일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사이버 트럭 열렬한 팬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머스크는 트럼프가 자기 자신한테 자주 전화를 건다면서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하기도 한다고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트럼프가 전화할 때 매우 친절하다며 트럼프에게 전기차가 미래가 좋으며 미국이 배터리 구동 자동차의 선두주자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건 자기네 회사가 최고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제 현재 트럼프의 많은 친구들이 테슬라 전기차를 갖고 있고 모두 테슬라를 좋아하며 그는 사이버 트럭의 열렬한 팬이다. 지금 이 워딩에 보면 일론 머스크가 말했고 트럼프가 말을 했는데 여기 단의 공통적인 말이 뭐죠?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미래가 밝고 좋아하고 주변에서 갖고 있다는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호의적으로 말한 공동분모 전기차였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한 이유가 AI라든가 스페이스X 로봇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 없잖아요. 여기 네 없잖아. 직접 워딩 이거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뉴스 그냥 가져온 거잖아요. 긁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장의 캐즘 발생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 UAW 팔로부터 해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캐즘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보급형차 그리고 경쟁이 있는 차의 출시가 지연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원인이 UAW 파업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뭐좀 그 GM 같은 경우도 신차가 얼텀셀즈 신차가 지난해 연말에 출시하려고 했던 것들이 올해 이제 6월달 하반기에는 출시가 되는 거죠. 꽤 지연이 됐고 독일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없는 차들만 잔뜩 있고 비싸고
억 단위인데 차는 이번에 마칸 EV 같은 거는 옛날에 5년 전에 쓰던 그런 CATL NCM 811 이런 거 쓰고 지금 영하 0도까지 0도 이상에서만 충전 효율을 보여주는 거고 영하권에서 충전 효율을 보여 안 하고 국내 3원계 그 NCM 812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까지 충전 효율을 보유하거든요. SOC도 그 사이클 수명도 국내 3원계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져요. 특히 LFP보다도 수명 떨어집니다. 그 CATL NCM 811이 그런 거를 장착을 했어요. 마칸 EV. 그 차가 그래서 이제 성이 떨어지니까 배터리를 많이 넣었죠. 그 차가 무겁지. 그러니까 포르쉐 차가 되게 강점이 가벼우면서 쭉 좋아야 되는데 포르쉐 역사상 가장 뚱뚱한 차가 나와가지고 아주 되게 무거운 차가 나왔어요. 그 타면 완전히 호구입니다. 절대 타시면 안 돼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20년까지 경쟁력 있는 전기차 신차들이 대거 출시가 됐고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 쪽 라인과 그 GM 쪽의 라인 그 차들이 경쟁력이 상당히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리비안 차도 좋을 것 같아요. 스텔란티스 이런 쪽도 괜찮고 지금 그 바이든 정부의 IRA 그 세액 공제 및 투자의 80%가 배터리와 전기차에 집중됐다는 것도 알려졌고 이 중에 80%가 공화당 지역에 투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IRA법 제정 이후에 70%가 제정 이후에 70%가 공화당 지역에 투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러니까 IRA법 자체가 공화당이 유리한 정책이에요. 그 공화당 지역의 의원들한테 해당 지역구.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IRA법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젠 중론입니다. 이건 누구도 이렇게 안 하는데 자꾸 막 일부 언론에서 거짓말 자꾸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IRA법 폐기를 공언해 왔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워딩을 한 적이 없다고요. 이번에 대선 토론회 때도 IRA법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인이 참모들은 직접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면서 공격을 당하니까 왜? 공화당 지역의 80%가 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말을 안 하잖아. 신재생 에너지 얘기할 때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신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토론 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연초만 하더라도 증권사 리포트 이런 데서 그 트럼프 당선 시 IRA법 폐기에 대한 얘기 있었는데 이건 언급을 안 합니다. 이제는 이게 말이 없어졌고 바이든 정책의 수혜 보는 지역들이 대부분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4년간의 친환경 투자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지금 대선 재선을 위해서 여러 레토릭성 워딩을 막 하지만은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있고 특히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그 초당적인 IRA법 제동 당시에 반대를 상당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기 지역구에 투자를 많이 넣으니까 큰 소리를 환호하고 있다는 거죠. 좋잖아요. 거기 일자리가 막 몇천 개씩 창출이 되는데 하나 투자할 때마다. 트럼프 아젠다 47이라는 게 41대 대통령을 본인이 되겠다 해서 아젠다 47 한 거잖아요. 37번이나 43번 내용에 이 얘기가 있어요. 그 바이든 정부가 추구해온 그 37번에 연비 규제 이거 폐지하겠다는 거 있을 것 같고 그 전기차 의무 판매 비중 없애겠다. 이게 이제 2032년도 67에서 56이었네. 54%로 줄였잖아요. 그게 전기차 의무 판매 비중 그거랑 연비 규제 카페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연비 규제라는 게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완성차 기업들이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많이 내죠. 이번에도 GM 벌금 많이 내고. 이 아젠다 47 안에 그 IRA를 통한 중국 배터리 회사가 보조금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IRA 폐지가 아니고요. 중국 기업이 보조금 받는 일 없도록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생산 비용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 대신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화석 연료를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IRA가 그 그린 사기라고 이제 그린 에너지 사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차 100% 달성 불가능하다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2030년까지 달성 못하죠. 지금 그것도 50% 잡고 있는 건데 50% 미만을 잡고 있죠 지금은.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되려면 2050년도 50년 되지 않을까요? 전기차 100% 가려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언론이나 증권사에서 주장하는 그 IRA법 폐기에 대한 내용이 아젠다 40일에 없다는 겁니다.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의 색채 자체가 좀 더 소비자 자율에 그리고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죠. 그러면은 그것도 지원금이 돼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은. 다만 이번에 이제 벤스 부통령 후보가 이전에 그 내연기관 그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고 내연기관 보조금을 7,500달러 주장 그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그래서 어저께 그래서 2,000년 종목들 막 그거 영향도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이제 채택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 이게 센트를 자꾸 건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해서 2차전 투자하신 분들 특히 이제 그 2차전지 대표 종목들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 공매도 많은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 공매도 전쟁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은 아까 그런 가짜 뉴스들을 적극적으로 언론사에다가 이런 뉴스 가짜 뉴스
사실이 맞지 않다는 것들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이제 그 테슬라 주가고요. 엔비디아 주가예요. 요게 그 1시간 봉이었고요. 어제 1시간 봉. 최근에 이거 일봉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거 4월 17일 미국장에서 테슬라 주가 흐름이 이랬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래요. 이거 엔비디아 일봉이거든요. 이 쌍봉 만들어졌죠. 이거 전저점 라인이야. 이게 깨지면 좀 초롱화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등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전저점까지 왔어요. 근데 반등 또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장주로 해야 되는 많은데 문제는 이게 쌍봉이 일단 만들어졌는데 다만 이게 높기 때문에 헤드앤숄더 패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추세 눌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간에 이게 얘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 특히 반도체 종목 조정 받으니까 추세 상단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렇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깨지면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오늘 장에서 중요할 건데 TSMC 실적 보고 막판에 삼성전자 반등 좀 올라오는 거 봐서는 좀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 보시면 다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 올라가는데 얘는 막 이렇게 올라가. 리비안도 비슷하게 올라가고 이상하잖아요. 우리만 주가 빠져. 미국은 전기차 당장 당사자들은 또 미국인데 미국 전기차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도 주가는 좋았다. 근데 우리만 안 좋다. 우리만의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금대 이슈를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랑 테슬라 주가 잠깐 비교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쭉 갈 때 테슬라 못 갔어요. 근데 엔비디아 쉬니까 테슬라 간 거죠. 지금 어제 움직임도 그랬던 거고 빠질 때 올라갔던 것도 있고 좀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시장의 색깔이 지금 상반기랑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좀 뭔가 좀 변화가 좀 나타난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신한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그 연구원이 얘기를 한 건데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11월 대선 승리가 한국 배터리에 수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돼도 그 미국 장기 정책 방향성의 배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이제 리포트는 좀 내용이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헬스 업종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친환경 정책에서 비호적인 인물로 이제 2차전지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악재로 얘기해 왔는데 노동길 그 연구원은 2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을 친환경 정책이 아닌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본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시 중국 경제가 더 강화될 거죠. 지금 관세 60에서 100% 하겠다고 보폭해서 10%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내세우는 산업이 바로 2차 전지와 전기차라는 거죠. 지금 시진핑이 기존의 그 부동산의 부진을 마련할 방법으로 전기차를 쭉 품고 있어요. 2차 전지와 전기차를 좀 삼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중국의 배터리 산업에 타격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있는 게 우리나라니까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반사수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향후 전기차 산업이 대세로 되는 흐름이 예고된 상황이죠.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대편 이제 2차전지 부동산 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자꾸 속도가 예상만큼 가파르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일례로 22년까지요.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양극재 기업들 주가 3년 박스권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3년씩 땡겼기 때문에 주가 3년 박스권 한다. 그거 1년 만에 깨졌습니다. 마돈이 맞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 말고도 추정치거든요. 그게 변해요 계속. 일정 추정치를 상향도 하향도 하고 변하기 마련이니까 이제 지금이 절대적으로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변한다라고 우리 인식할 수가 있고 미국이 이제 경쟁력 강화에 따라서 파트너 국가인 한국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전기차 배터리는 친환경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친환경 정책이라는 게 뭐 주로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정책지 법에 ESS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에너지 저장하는 거죠. 네, ESS. 그 배터리잖아요. 그게 있어요. 테슬라가 연간 200에서 300% 성장하고 있다는 게 그 메가팩 사업 그 ESS 그거거든요. 수주 계속 호주에서 나오고 한 거. 그래서 이제 세계가 100년 만에 모빌리티 혁명에 들어선 가운데 미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니지 못하고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지원 정책을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 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덧붙였는데 이 리포트가 있어. 꽤 양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저도 보는 게 이제 그 산업 패권, 그 경제 블록화, 탈중국화, 중국 왕따, 노 차이나죠.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봐야 지정학적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 이게 지정학과
과 굉장히 연관이 많다고 이렇게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2차 전지랑 전기차 사업은 그렇게 봐야지 단순하게 뭐 에어풀 배터리가 싸가지고 그 보급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요런 큰 흐름 가운데 오히려 이제 많이들 우려하는 그런 트럼프발 뭐 위기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것이 너무 기우일 수 있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리포트로 하나씩 나오는 게 다른 목소리들이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좀 사실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묵과하시면 안 된다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